이로써 통일을 두고 벌어지는 위촉오 세 나라 간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그럼 이때 총나라의 제갈량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 위로 가야죠. 그렇죠. 네. 바로 위나라의 사마이였던 거예요. 어. 왜 위나라였느냐? 총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국 통일의 명분은 한나라의 황실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은 먼저 한나라 황실을 짓밟고 또 권력을 차지한 위나라를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갈량에겐 위나라의 군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마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제갈량이 사마이를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자들이야 걱정할 나이가 없지만 사마이는 모략이 깊어 염려스럽다. 그가 군사조련을 끝내면 촉의 큰 걱정거리가 되니 먼저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한다. 먼저 네. 치자는 거네. 제갈량이 얼마나 사마이를 위협적으로 여겼는지 느껴지시죠? 저는 제갈량을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갈량이 사마이를 그렇게 경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의 영웅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삼국지 후반부를 관통하는 빅매치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됐어요. 바로 사마이와 제갈량 간의 천하 통일을 건 운명의 라이벌전을 실제 역사와 소설 삼국지 연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사마이와 제갈량은 일국의 책사라는 것 외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사마이는 179년 출생이고 제갈량은 181년 출생. 겨우 두 살 차이 나는 동년배라는 거죠. 성도 두 글자네요. 사마랑 제갈. 그러네. 그렇네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아주 키가 훤출하게 컸다고 하죠. 그런데 제갈량이 좀 더 돋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머리 스타일이요. 화끈하게 말았네 아주. 뭐 비슷하지만 바로 외모예요. 더 잘생겼구나. 제갈량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반면 사마이는 딱히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백지영 씨, 그 기록이 없어서 이게 사마이가 그 외모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영화나 만화 이런 걸 다 보면은 제갈량은 항상 꽃미남 배우가 역할을 맞아. 맡고 그리고 사마이는 보통 늙은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 말대로 실제로는 2살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마이였으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흔히 제갈량은 이제 사람의 심리와 자연을 꿰뚫어 보고 신묘한 방법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책사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죠. 아니 사마이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과장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비결로 최후까지 살아남아 대업을 이룬 건 바로 사마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삼국지 연의의 최대 수혜자는 제갈량이고 최대 피해자는 사마이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최대한 자극적으로. 그렇죠. 두 사람의 라이벌전에서 이제 먼저 공격에 나선 건 바로 제갈량이었어요. 자신의 군주인 유선에게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위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죠. 이 전투를 제갈량의 북벌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낸 후 위나라는 큰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관우 장비와 이름을 견줄 정도로 뛰어난 총나라의 장수인 조자룡이 정벌의 인정하는구나. 선봉장을 맡으면서 위나라의 장수들이 죽고 또 성들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에 위기를 느낀 위나라 황제 조예와 신하들은 제갈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마이뿐이다 라면서 그를 불러들이게 된 거죠. 역사 속 두 사람의 첫 번째 대결은 삼국지 후반부 최고 배신의 아이콘인 맹달이라는 장수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일이에요. 맹달은 위초고 삼국과 모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제 신성이라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원래 총나라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맹달은 자신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 관우가 손권에게 죽어갈 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도 도우러 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만약 맹달이 적절한 시기에 도왔더라면 관우는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시 맹달에 대한 유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완전 안 좋지. 그렇죠.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맹달은 유비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서 위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후 조조가 죽고 조비와 조예가 위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맹달은 위나라에서 계속 신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마이만큼은 끝까지 혼자 맹달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조석평 씨, 사마이는 왜 맹달을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랑 비슷했으니까 안 믿지 않았을까요? 사마이도 계속 눈칫밥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사람 파악에는 도 같았을 텐데 아무리 이 맹달이라는 사람 견적을 봐도 얘는 좀 불리하면 튀는 타입일 것 같다. 막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안 시키되 옆에는 두지 않았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하면 또 할 수 그래, 또할 있다는 수 그런 있어. 생각을 한 맞는 거네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은 이렇게 사마이와 맹달 사이의 그 벌어진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맹달에게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라고 은밀하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把这卷书信拿去，多抄几份，立刻送往新城孟达。 결국 맹달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마이에게 버려지기 전에 오히려 제갈량의 말대로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위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마이가 누구예요? 계속 사마이가 사마이죠.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눈치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이는 맹달의 반란 계획을 먼저 알아차렸어요. 와. 그래서 맹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장군은 옛날 유비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몸을 맡겼어. 촉의 사람들로 말하면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나 모두 장군에게 이를 갈고 있어. 제갈량은 그대를 파멸시키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어. 네, 총나라의 제갈량이 맹달의 배신을 용서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마이가 이번엔 맹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죠. 잘 오도가도 선택해야 못하네. 돼. 결국 맹달은 반란을 일으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망설이느라 원래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그 날짜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사마이는 빠르게 맹달의 성에 쳐들어갔고 제갈량이 도우러 올 새도 없이 단 16일 만에 맹달을 사로잡아서 참수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역사에서는 맹달을 이용하려던 제갈량이 뜻대로 되지 않고 패배하고 사마이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한편 제갈량은 출사표까지 던지며 북벌에 나섰지만 계속 실패하게 돼요.
이렇게 북벌에 실패한 제갈량은 3년 동안 이를 갈며 국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위나라로 쳐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위나라 군대를 통솔했던 사마이는 이제 수비에만 치중하고 도통 성 밖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뭐지?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 더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 전쟁을 길게 끌면 끌수록 수비하는 사마이가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공격하려는 제갈량이 더 힘들었을까요? 제갈량이 더 힘들었지. 그렇겠죠. 사실 더 불리한 건 장거리 원정을 떠나온 제갈량 쪽이죠. 교수님 근데 이제 이대로 있으면 패배할 게 뻔한 제갈량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갈량은 사마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계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입구가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상방곡이라는 그 계곡에 은밀하게 함정을 설치한 거예요. 와, 진짜 좁다. 너무 좁다. 위에서 돌 떨어뜨리면 다 죽겠네. 그렇죠. 이 상방곡은 안쪽에는 나름 넓은 공간이 있지만 입구가 매우 좁아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지형이었어요. 우와. 제갈량은 계곡 안에 뭐 구덩이도 파고 또 화약을 잔뜩 묻어뒀죠. 그리고 여기에 불에 타기 쉬운 아주 마른 장작들도 잔뜩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포대를 이렇게 덮어서 군량미를 저장해 둔 것처럼 이제 꾸며뒀어요. 과연 사마이는 제갈량의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안 넘어가죠. 사마이는 직접 자신이 두 아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의 군량미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상방곡을 습격하게 됐어요. 갔어요? 네, 여기에 이제 매복해 있던 제갈량은 사마이가 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아이고. 이제 계곡의 입구를 막아버리죠. 오. 그리고 불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며 화약을 터뜨렸어요. 와. 온 계곡이 순식간에 불구덩이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그럼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뭐 한번 전멸이지. 관련된 그림을 볼까요? 그림에는 사마이와 두 아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아, 두 아들이야.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도망치는 자,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등에 불이 붙었어요. 네, 사마이는 아들들과 함께 꼼짝없이 어떡해. 그야말로 불에 불타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마이는 이곳에서 죽지 않고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떼굴떼굴 굴러서 불에 붙을까봐. 진짜 너 불을 되게 꺼야죠.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떼굴떼굴 굴르면 볼링처럼 그 앞사람 다 쓰러뜨리고 갈 수 있고. 불도 꺼질 것 같아. 그럼요. 네, 사마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마침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와.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마이는 이제 헐레벌떡 달아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갈량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와, 어떡해. 예, 이때 제갈량이 슬퍼하며 한 말이 있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 돼 완성시켜주는 것은 하늘이고. 아. 예, 제갈량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계책을 꾸며서 사마이를 궁지에 몰아넣었어도 하늘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사마이의 편이로구나라고 야, 생각한 거죠. 암시네, 암시. 될 놈은 된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실 네. 소설 아, 뭐야.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다 사기야. 아주 완벽한 허구일 뿐이죠. 사마이는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과 전쟁에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야, 이게 사마이가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고소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원작자 고소하고 삼국지 다 이거 걷어들이고 다 불타오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교수님 이 정도면 사마이는 너무 억울한 입장이고 삼국지 소설에서 왜 이렇게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이렇게 지는 걸로만 각색해 놓은 거예요? 혹시 총나라 출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 삼국지 전반부에 이미 조조와 유비, 관우, 장비 등 많은 영웅이 모두 이제 죽은 후잖아요. 네. 그러니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는 사마이와 제갈량이라는 당대 최고의 책사끼리 이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아마 나관중은 극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각색된 소설 때문에 사마이는 제갈량의 지략에 패배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히고 마른 거죠. 사마이가 제갈량의 업적을 드높이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뭐야, 들러리도 아니고. 그리고 사마이를 삼국지연의의 최대 실패자로 만든 이제 마지막 사건이 있죠. 실제 역사에서 사마이는 이때 자신만의 생존 비결을 통해서 사실 라이벌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이의 생존 비결,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우와. 당시 제갈량은 뛰어난 계책을 펼치면서도 계속해서 북벌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위나라 정벌을 멈출 수는 없었죠. 사실 당시 총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은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고 유비의 아들은 이제 향락에만 빠져 지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갈량은 삼국 통일이라는 유비의 큰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계속 북벌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마이는 제갈량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맞설 준비를 다 해나갔어요. 우적핑크 씨, 그러면 그 사마이가 제갈량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요? 이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사마이는 제갈량을 꿰뚫어보고 공격할 곳을 미리 예측은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거기에 군대를 보낼 텐데 사마이는 오히려 농부 그리고 대장장이를 보내고 거기에 시장을 만들었어요. 야, 군사를 배치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식량하고 무기를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갈량이 길목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일석이조 이득을 본 거죠. 우와. 기략가네. 데뷔를 진짜 잘했네요, 사마이가. 7년을 관절염으로 사신 분이에요. 내 말이 뭐 진짜 그까지 진짜 거, 진짜. 그까지 거 뭐. 와, 근데 계속 참기만 하고 뭐 어쨌든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생각하는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직접 싸우는 대신 총나라의 사신에게 제갈량의 근황, 적진의 근황 등을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러다 들어보니 제갈량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무리하는구나.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혹사하며 일만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마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래 못 있구나. 살겠구나. 일찍 왔어. 맞아. 그렇죠. 사마이는 제갈량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이는 제갈량과 대치를 한 상태를 그대로 시간을 끌면서 결국 본인이 승리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된 거죠. 당시 사마이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공명은 큰 뜻을 품었지만 기회를 보는 눈이 없고 모략에는 뛰어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며 전투를 즐기지만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다. 지금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했지만 이미 나의 계책에 빠진 상태다. 그는 이제 패해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알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봐. 확신. 결국 이렇게 삼국시대의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충신이었던 제갈량이
결국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로하다 100여일 만에 오장원에서 전사를 하게 됐어요. 어머머.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거네. 와, 허무한데요? 예. 사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퇴각하는 총나라를 추격했어요. 그런데 산 모퉁이를 도는 순간 사마이는 깜짝 놀랄 광경을 보고 충격으로 멈추게 되죠. 대체 사마이는 뭘 봤을까요? 뭘까? 놀랍게도 제갈량이 자신의 상징인 깃털부채를 든 채 그야말로 멀쩡한 모습으로 맨 앞에서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 와, 이게 제갈량의 계책이었구나. 사마이는 혼비백산에서 우와. 도망치게 됐어요. 그렇게 겨우 정신 차리자 측근에게 내 목은 무사하냐 이렇게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목각 인형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인형이었어요? 야, 이게 반전에. 이 제갈량이 자신이 죽은 후에 사마이가 쫓아올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였다는 거예요. 어떡해. 이 일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쳤다라는 아주 유명한 중국 속담이 여기서 생긴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사마이와 제갈량의 세 번째 대결은 진짜예요? 난 좀 사실이에요? 좀 냄새가 나는데요, 저 이것도.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많이 나요. 아니야, 나 이거 진짜 할 것 목각 같아. 인형. 제발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때 급조한 목각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한다? 네. 그쵸. 어떻게 제발. 인형을 보고. 제발 사실이라고 정사에 있다고 근데 말해. 하나쯤은 맞았으면 좋긴 진짜 하겠다. 나도. 왜냐면 업적이 지금 제갈량 업적이 다 없어. 무너지는 거의 거거든요. 없어. 이 유명한 목각 인형이라는 사실 이제 소설에만 있는 픽션이에요. 에이, 이것도 픽션이에요? 하나도 해낸 게 없는 거네. 예, 소설에서 사마이가 제갈량의 인형만 보고도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걸로 이렇게 각색한 거는 죽은 제갈량마저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희화화시킨 거예요. 아니, 사마이 억울해서 어떡해요. 그래.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진실은 결국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승리했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후에 조조유비에 이어 제갈량까지 죽어버린 삼국시대에서 사마이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갔을까요? 야, 이제 그치, 경쟁자가 없죠. 없죠. 뭐 이제 맞아요. 상대가 없지. 제갈량이라는 라이벌을 물리친 사마이는 위나라에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당시 사마이의 나이도 어느덧 이제 60살에 접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황제인 조회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인 조방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 불과 8살이었어요. 애기네요.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사마이에게도 심한 견제를 받게 됐어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마이는 한 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아직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언제 싸울 때가 있어요? 평화주의자였어, 알고 봤더니. 평화주의자야. 그래서 예전에 조조의 부름을 거절했을 때처럼 이제 꾀를 생각하게 됐는데 알아놓는 거지, 또. 진짜. 알아 누웠네. 아니, 저 때부터 저렇게 꾀병을. 사마이는 이번에도 아픈 척을 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어요. 예전에 조조를 속였을 때보다 더 열연을 선보였죠. 이번에는 정신이 막 이상해진 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잘 먹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척까지 했다고 해요. 대단하다. 저 정도면 이제 속아줘야죠. 근데 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속아 그러니까. 넘어갔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사마이를 견제하던 그 세력들은 이제 사마이가 진짜 늙었고 또 이제 병들었다고 병들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이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방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사마이는 아들들과
비밀리에 사병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 로양이 비어있는 순간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 정변은 크게 성공했고 마침내 사마이는 위나라를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 서진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됐어요. 그럼 정변에 성공한 사마이는 새로운 나라인 서진의 황제가 됐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실 때가 됐죠. 사마이는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는 대신 아들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줬어요. 와. 어쩌면 사마이도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사마이는 이미 70세가 넘은 나이예요. 만약 다른 신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직접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되게 오래 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마이는 자기가 직접 위나라를 멸망시켰다거나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결국 251년 사마이는 7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끝내고 눈을 감게 됐어요. 이후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는 이제 서진이라는 나라를 수립했고 총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마소가 죽은 후에 사마염이 오나라까지 정벌 하면서 비로소 서진이 혼란했던 삼국시대에 막을 내리고 천하통일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사마염은 사마이를 서진의 고조 선황제로 추대하게 됐어요. 이로써 사마이가 삼국시대를 통일한 왕조의 시조가 된 거예요.